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은 조용히 굳어가고 있습니다. 병이 아니라 노화라고 믿고 드신 그 최소한 접시가 몇 년 뒤 여러분을 차가운 투석기계 앞에 앉혀놓을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 가장 두려운 것은 통증이 아닙니다. 자식들 앞에서 주 3회 투석을 받으며 짐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오늘 저녁 식탁일 수 있습니다. 70대 어르신들, 80대 어르신들. 저는 30년 넘게 서울과 부산에서 노인 신장 환자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공통된 한마디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기름진 것도 안 먹고 채소 위주로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그 질문을 저는 수천 번 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건강해 보이는 식단, 고기 대신 채소, 튀김 대신 나물, 밥보다 채소를 더 많이 드신 분들. 그런데 검사지를 보면 사구체 여과율이 50 아래로 떨어져 있고 크레아티닌 수치는 점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간처럼 침묵합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통증도 거의 없습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진행될까요? 바로 신장 섬유화입니다. 섬유화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십시오. 새 필터는 부드럽고 물이 잘 통과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쪽이 딱딱하게 굳고 미세한 구멍이 막히고 물이 잘 통과하지 않습니다. 신장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의 신장은 말랑합니다. 혈관이 유연합니다. 노폐물을 걸러내는 사구체가 탄력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해마다 조금씩 미세 염증이 쌓입니다. 그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이 딱딱하게 변합니다. 이것이 섬유화입니다. 문제는 이 섬유화를 가속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가 바로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채소입니다. 저는 채소를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70대의 신장과 30대의 신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칼륨이 많아도 배출합니다. 옥살산이 들어와도 소변으로 밀어냅니다. 나트륨이 많아도 혈관이 버팁니다. 그러나 70대의 신장은 이미 30% 이상 기능이 감소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한국인의 약 3명 중 1명이 초기 만성 신장 질환 범주에 들어갑니다. 문제는 대부분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두덩이가 붓는다. 저녁이면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간다. 이유 없이 피곤하다. 이 4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신장은 이미 조용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특정 채소를 매일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시금치입니다. 지금 놀라셨습니까? 시금치가 왜 문제입니까? 하고 묻고 싶으시죠? 시금치는 철분이 많고 눈에 좋고 혈관에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신장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매우 풍부합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서 칼슘과 만나면 단단한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을 쉽게 말하면 유리조각과 비슷합니다. 젊은 신장은 소변량이 충분하고 압력이 강해서 이 작은 결정을 밀어냅니다. 그러나 70대 이후에는 갈증 감각이 둔해져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변량이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옥살산이 많은 시금치를 자주 드시면 미세한 결정이 신장 세뇨관에 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상처가 반복되면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은 섬유화를 부릅니다. 섬유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남성 환자가 있습니다. 평생 채소 위주로 드셨습니다. 특히 시금치 나물을 좋아하셨습니다. 거의 매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9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검사를 진행해 보니
신장에 미세 결석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수년간 반복된 옥살산 자극이 원인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대신 채소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소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시금치를 완전히 금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데치지 않고 무침으로 많이 드시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습관과 함께라면 위험합니다. 특히 이미 신장 기능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70대 어르신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실제로는 신장을 조금씩 긁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몇 년에 걸쳐 굳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떨굽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 내가 잘못 먹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먹는 방법을 바꾸면 섬유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는 않지만 더 늦게 망가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약이 될 수도 있고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금치를 드신다면 반드시 충분히 데치고 물을 넉넉히 마시고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신장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숫자를 아는 것이 두려움을 줄입니다. 70대, 80대의 건강은 거창한 보약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 가지 채소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지셨다면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지금 멈추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투석 환자를 보며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건강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믿지 마십시오. 신장은 조용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반복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지금부터는 반복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투석을 피하는 첫 걸음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시금치 이야기 듣고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건강해 보이고 오히려 혈압에 좋다고까지 알려진 채소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채소는 비트와 비트잎입니다. 요즘 건강방송에서 비트를 혈관 청소기라고 부릅니다. 피를 맑게 해준다, 혈압을 낮춘다, 운동 능력을 높인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비트를 즙으로 만들어 매일 드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하고 항산화 성분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대 이후 특히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진 분들에게는 다른 얼굴을 보입니다. 비트에는 옥살산이 시금치만큼이나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이 비트를 생으로 갈아 즙으로 드십니다. 채소를 씹어 먹을 때와 갈아 마실 때는 전혀 다릅니다. 섬유질이 파괴되고 옥살산과 칼륨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신장은 갑자기 밀려드는 성분을 천천히 처리하지 못합니다. 젊은 신장은 여유가 있습니다. 70대 신장은 이미 숨이 가쁩니다. 사구치의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진 분들이 비트즙을 매일 한 컵씩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저 소변색이 붉어질 뿐입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피로가 심해집니다.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갑니다. 다리가 무겁고 발목이 부어오릅니다. 왜일까요? 옥살산 결정이 미세하게 쌓이고 세뇨간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 염증이 반복되면 조직이 딱딱해집니다. 이것이 간질성 섬유화입니다. 제가 만났던 75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당뇨는 없었고 혈압도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비트즙을 매일 마셨습니다. 6개월 뒤 크레아티닌 수치가 1.1에서 1.8로 상승했습니다. 원인을 찾다가 식습관을 물어보니 비트즙이었습니다. 즙을 끊고 물 섭취를 늘리고 옥살산이 낮은 식단으로 조정했습니다. 수치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악화 속도는 멈췄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비트가 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그것도 즙 형태로 드시는 것은 신장에게 과부하입니다. 70대 이후에는 씹어 드십시오.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십시오. 이미 신장 수치가 낮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제 세 번째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를 채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분명히 채소입니다. 배추, 무, 고추, 마늘. 건강식이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발효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70대 신장은 나트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수분이 증가합니다. 혈압이 올라갑니다. 사구체 내부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여과막이 손상됩니다.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단백뇨는 신장 손상의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70대 어르신 중 많은 분들이 하루 3끼 김치를 드십니다. 거의 매 식사에 한 접시입니다.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나트륨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혈압 약을 드시면서 김치를 많이 드시면 약 효과가 반감됩니다.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높아도 신장은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압박이 수년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용히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78세 남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55 정도였습니다. 크게 아픈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치를 하루 3번 드셨습니다.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김치 양은 많았습니다. 2년 후 수치는 4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점점 상승했습니다. 김치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한 번 소량으로 줄였습니다. 물에 살짝 헹궈 나트륨을 낮추도록 권했습니다. 6개월 후 혈압이 안정되었고 신장 수치 하락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과 양이 문제입니다. 비트즙처럼 건강해 보이는 습관, 김치처럼 전통적인 습관, 이 두 가지가 70대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십니까? 발목이 붓습니까? 이유 없이 피곤합니까? 이것은 나이가 아니라 신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의 건강은 더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덜 자극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공격받을수록 빨리 굳습니다. 덜 자극할수록 천천히 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습관은 오늘 저녁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신장은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지금까지 시금치 비트 김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김치를 조금 줄이면 되겠지. 나는 즙은 안 마시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아직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채소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미역과 다시마 같은 해조류입니다. 미역국은 생일마다 먹습니다. 산모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해조류는 분명 좋은 성분도 많습니다. 식이섬유, 미네랄, 요오드가 풍부합니다. 문제는 그 풍부함입니다. 특히 요오드와 칼륨입니다. 젊은 신장은 칼륨을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칼륨 배출 능력이 눈에 띄게 감소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오래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애매합니다. 손끝이 저립니다.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숨이 약간 차는 느낌이 듭니다.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칼륨 수치가 더 올라가면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집니다. 이것이 고칼륨 혈증입니다. 고칼륨 혈증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과 다시마는 생각보다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국물까지 많이 드시면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문제는 국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국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대 신장에게는 국물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신장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이미 지친 신장에 이중 부담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80세 여성 환자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45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다 미역국을 드셨습니다. 짠맛은 강하지 않았지만 양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어지러움과 가슴 두근거림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칼륨 수치가 6을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조치하여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신장 기능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미역국을 먹었는데 왜 이제 문제가 되느냐고. 바로 그것입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습관이 80대에는 부담이 됩니다. 미역을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하는 습관은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이제 5번째 채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아찌입니다. 마늘장아찌, 깻잎장아찌, 고추장아찌. 입맛 없을 때 밥을 부르는 반찬입니다. 장아찌는 채소입니다. 하지만 소금과 간장, 설탕에 오래 절여진 채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소량이라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축된 나트륨입니다. 작은 조각 하나에도 상당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70대 이후 신장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쉽게 오릅니다. 혈압이 오르면 사구체 내부 압력이 상승합니다. 이 압력은 미세한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합니다. 자극은 염증을 부르고 염증은 섬유화를 부릅니다. 장아찌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증상을 보입니다. 아침 얼굴 붓기, 저녁 발목 붓기,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방문. 이것이 단순한 노화일까요? 아닙니다. 신장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76세 남성 환자는 매일 장아찌를 소량씩 드셨습니다.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혈압은 계속 높았습니다. 신장 수치는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장아찌를 줄이고 싱겁게 조리한 채소로 바꾸었습니다. 3개월 뒤 혈압이 안정되었고 단백뇨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채소라고 다 같은 채소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온 채소, 절여진 채소. 이 두 가지는 70대 이후에는 조심해야 합니다. 신장은 매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합니다. 조금씩 굳어갈 것인지 조금씩 쉬어갈 것인지. 투석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그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멈추십시오. 미역은 줄이고 국물은 남기고 장아찌는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신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몇 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지금까지 5가지 채소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신장이 굳어가고 있는데도 모르고 계실 가능성입니다. 신장 섬유화는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열도 없습니다. 갑자기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투석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습니다. 그 말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모르면 몇 년 뒤에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아침 붓기입니다. 눈두덩이가 부어 있고 얼굴이 둔해 보입니다. 사진을 찍어보면 예전보다 얼굴이 더 둥글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밤새 몸에 물이 고입니다. 특히 눈 주위는 피부가 얇아서 붓기가 잘 드러납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밤중 소변입니다. 젊을 때는 밤에 한 번도 안 가던 화장실을 70대가 되면서 2번, 3번 가기 시작합니다. 전립선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장이 소변을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밤에 자주 깨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기능 저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보고 나서 거품이 오래 남아 있습니까? 물을 여러 번 내려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구체 여과막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옵니다. 이것은 섬유화가 이미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전인데도 몸이 무겁습니다. 신장은 적혈구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만듭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빈혈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찾아옵니다. 이 모든 신호를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니까 그렇지.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렇지. 잠을 설쳐서 그렇지. 하지만 신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힘들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이 10년 이상 된 분, 당뇨를 앓고 계신 분,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 물을 일부러 적게 마시는 분,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분,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신장 섬유화 속도는 훨씬 빠를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는 신장의 미세 혈관을 직접 공격합니다. 혈당이 높을수록 사구체의 내부 압력이 올라갑니다. 이 압력이 반복되면 여과막이 두꺼워지고 결국 단단하게 굳습니다. 고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압력은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마치 낡은 호스에 계속 강한 물살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팁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바로 섬유화의 시작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9세 남성 환자는 고혈압 약을 잘 드시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치와 장아찌를 매일 드셨습니다. 혈압은 약간 높았지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년 뒤 사구체 여과율이 38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는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나중에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신장 섬유화는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 시작은 숫자를 아는 것입니다. 최근 1년 안에 혈액 검사를 해보셨습니까? 크레아티닌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모르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습관 점검입니다. 매일 같은 채소를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물까지 남김없이 드시지 않습니까? 물은 충분히 마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는 약입니다. 진통제를 자주 드십니까? 건강식품을 여러 가지 함께 드시고 있습니까? 신장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약도, 채소도, 보충제도. 이미 지친 신장에 계속 부담을 주면 섬유화는 빨라집니다. 여러분, 투석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습니다. 몇 년간의 작은 선택이 모여서 시작됩니다. 투석실 의자에 앉아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처음부터 아팠던 것은 아닙니다. 조용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다면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십시오. 국물은 남기십시오. 채소는 다양하게 나누어 드십시오. 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은 신장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신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숫자로 보여줍니다. 70대, 80대의 건강은 큰 수술이 아니라 작은 절제에서 나옵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면 몇 년 뒤에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오늘 저녁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채소와 신장의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신장은 적이 아닙니다. 지쳐 있을 뿐입니다. 지친 신장을 도와주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5가지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데치기입니다. 시금치, 비트잎, 근대 같은 옥살산이 많은 채소는 반드시 충분히 데치십시오. 끓는 물에 넣고 최소 1분 이상 데친 뒤 물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옥살산은 물의 일부 녹아 나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부담이 줄어듭니다. 데친 물을 국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물에는
이미 녹아 나온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국물 줄이기입니다. 미역국, 된장국, 각종 채소국. 70대 이후에는 국물을 절반 이하로 줄이십시오. 건더기 위주로 드십시오. 국물은 남기십시오. 국물에는 칼륨과 나트륨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신장은 그 액체 속 성분을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밤에는 국물을 피하십시오. 저녁에 국을 많이 드시면 밤중 소변이 늘어납니다. 수면이 깨지면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오르면 신장은 더 빨리 굳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하루 총량 조절입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한 번에 많이 드시면 부담이 됩니다. 70대 이후 채소는 한 끼에 2주먹 이하가 적당합니다. 다양하게 나누어 드십시오. 한 가지 채소를 매일 반복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데친 시금치 소량, 내일은 양배추, 그 다음은 브로콜리. 다양성이 신장을 보호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나트륨 절반 줄이기입니다. 김치와 장아찌는 완전히 끊기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양을 절반으로 줄일 수는 있습니다.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 드십시오. 처음에는 맛이 밋밋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2주만 지나면 혀가 적응합니다. 혈압이 내려가면 신장은 숨을 쉽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물을 일부러 줄입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농축됩니다. 농축된 소변은 결정을 더 쉽게 만듭니다. 하루에 작은 컵으로 8컵 정도를 목표로 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나누어 마시십시오. 아침 기상 후 1컵, 점심 전 1컵, 오후에 2컵, 저녁 식사 전까지 2컵, 밤 8시 이후에는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누면 밤중 소변을 줄이면서도 신장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숫자를 아는 것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지 45 이하인지 30 이하인지에 따라 식단은 달라집니다. 60 이상이면 과도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45 이하이면 칼륨이 많은 채소는 제한해야 합니다. 30 이하이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십시오. 모르면 과하게 됩니다. 알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가 74세 여성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신장 수치가 50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식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김치를 절반으로 줄이고 시금치를 데쳐 드시고 물 섭취를 나누어 늘렸습니다. 6개월 뒤 수치는 50으로 약간 낮아졌지만 하락 속도가 거의 멈췄습니다. 선생님,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밤에 한 번만 깹니다. 그 말이 저는 가장 기쁩니다. 신장은 완전히 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빨리 망가지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창한 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많이, 조금 더 나누어 먹는 습관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드린 5가지 채소를 완전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방법을 바꾸십시오. 신장은 적절한 자극에는 적응합니다. 과한 자극에는 굳어집니다. 여러분의 식탁은 여전히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물은 남기고, 김치는 절반으로 줄이고, 채소는 데치고, 물은 나누어 마시십시오. 그것이 투석을 멀리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70대, 80대의 건강은 극단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절제입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았습니다. 신장은 아직 여러분의 편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시금치, 비트, 김치, 미역과 다시마, 장아찌, 이 5가지 채소는 모두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합니다. 건강해 보입니다. 오랫동안 먹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검사지를 들고 고개를 떨군 어르신,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자녀. 선생님, 이제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 평생 이어질 수 있는 치료.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듭니다.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그 말을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장섬유화는 특별한 병이 아닙니다. 조용한 반복의 결과입니다.
짜게 먹는 습관, 국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 건강즙을 매일 마시는 습관, 물을 일부러 줄이는 습관. 이 작은 반복이 몇 년 뒤 큰 결과로 나타납니다. 신장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굳습니다. 조금씩 탄력을 잃습니다. 조금씩 여과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숫자가 말합니다. 이제 한계입니다. 그때 후회해도 조직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는 않지만 악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섬유화의 속도를 줄이면 투석 시점을 수년 때로는 10년 이상 늦출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70대 초반과 80대 중반의 삶은 다릅니다. 건강한 80대는 자식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적 기둥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국물을 절반 남기십시오. 내일부터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 드십시오. 시금치는 데쳐 드십시오. 비트즙은 매일 마시지 마십시오. 장아찌는 절반으로 줄이십시오. 그리고 물을 나누어 마시십시오. 6개월에 한 번 혈액 검사를 하십시오. 크레아티닌 수치를 기억하십시오. 사구체 여과율을 기록해 두십시오. 숫자를 모르면 불안합니다. 숫자를 알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의 건강은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절제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신장을 위해 절제하십시오. 신장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힘들게 해주십시오. 투석실 의자에 앉기 전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탁 위에서, 물컵 앞에서, 김치 접시 앞에서. 이 작은 선택이 몇 년 뒤의 삶을 바꿉니다. 저는 수많은 안타까운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습관을 바꾸고 수년간 안정적으로 지내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크지 않았습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나누어 마시고 조금 더 확인한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노년은 운이 아니라 관리의 결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덜 자극하고 덜 짜게 먹고 숫자를 확인하십시오. 그것이 신장 섬유화를 늦추는 길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수치가 안정적입니다.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투석이라는 두 글자를 멀어지게 합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 아직 선택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지금 바꾸면 여러분의 신장은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